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무슨 제 곁에 나와주셨어요. 왜 그 오글거리게 그렇게 해요? 이거는 그냥 하는 관용적 표현인데. 아이고, 농담으로 받은 거잖아요. 얼굴에 또 빨개지셔야죠. 네. 예, 제가 농담을 항상 영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항상 농담도 진담으로. 네. 예, 또 내가 하는 농담은 남한테 진담으로 가서. 안 그래도 예. 제가 선배님하고 잘 편하게 방송을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말씀 주세요. 다른 방송보다 장영진 TV에서 방송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웃는데요. 네, 그래서 눈에 주름이 너무 생긴다고 적당히 웃으라고. 이거 주름이 안 되네요. 예, 주름 예, 뭐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기자 후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기자 완전히 초창기 때 이렇게 그때 이미 유명한 기자셨고 그러니까 내가 뭐 기자 준비할 때인가 그때도 되게 유명하신 기자셨고 그래서 더 케미가 잘 맞는 건 아닌가. 제가 존경하거든요. 그래서요. 네. 손이 오글오글 하려고 그래요. 아니, 방송용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좋으세요. 방송에는 맨날 누구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잖아요. 실제로는 누구한테 싫은 소리 조금도 못 하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말을 서두에 좀 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뭐 리얼미터가 최근에 나왔고 그 전에 이제 한국갤럽이 나왔는데 이제 10%대, 네. 19%, 20%가 뭐 무너졌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 보면 조금 더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또 외신 보도가 아주 허걱한 외신 보도가 하나 최근에 나왔거든요. 요새 외신이 정말 재밌는 외신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진짜 나 뜨거운데 왜 그런 좀 모르겠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노와 함께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어야 하느냐는 그런 대목이 딱 나오죠, 사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장윤진 TV만 보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거니까요. 네. 저녁에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렇게 좀 빠졌던 뉴스를 한번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다 1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맞아. 여론조사는 지금 그 여론조사 꽃도 이제 여론조사 꽃이 의외로 20%를 유지를 했어요. 네네네. 여론조사 꽃이 뭐 김어준이 하는 거라고 해서 무슨 약간 뭐 하우스 이펙트 어쩌고저쩌고 네, 하던데. 맞아. 하우스 임팩트가 있다 막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갤럽이 19%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는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20% 초반대로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도 숨은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리얼미터가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죠. 약간씩.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예, 근데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근데 있어서. 리얼미터도 파헤쳐서 안에를 보잖아요. 20% 초반을 나오긴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부울경은 어떻게 나왔지? 아니면 60대, 70대는 어떻게 나왔지? 예.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야, 재밌겠네요. 네. 자, 우선 갤럽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국갤럽. 한국갤럽은 이게 날짜가요. 우리가 목요일 날에 윤석열과 명태균의 육성이 나온 게 목요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갤럽은 목요일 날 그 당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됐어도 아주 조금 됐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 19%.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쯤에 나오는 새로운 결과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에 지지율이 10%대 나온 거는 정말 지금까지는 처음인 거예요. 네. 네. 근데 보통 지지율이 이렇게 10%대 얘기가 나오면 미국 모닝 컨설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모닝 컨설트는 별 차이가 없어요. 모닝 갤럽이랑. 컨설트는 한 1년 전부터 10%대 아니었나요? 아니요. 저 1년 전쯤에는 23%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23%에서 계속 맴 돌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16%까지 떨어졌고 15%일 때도 있었어요. 아닌가요? 15%? 기시다가 15%까지 내려갔었고요. 예. 근데 기시다랑 거의 엇비슷해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기시다는 그러고 난데 얼마 안 돼서 저 관뒀죠. 그쵸. 그리고 근데 윤석열 그 지지율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 한 16%, 17%, 19% 나오는데 원래는 모닝 컨설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갤럽하고 모닝 컨설트하고 여론 격차가 한 10% 가까이 나기도 했어요. 그럼요. 보통은 그냥 평균 잡아서 10%까지 났는데 지금은 갤럽조차도 10%대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 문화일보에서 최근에 조사한 걸로 보면 17%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문화일보에서 어디서 했었죠? 제가 갑자기 문화일보가 어디더라? 예. 네, 맞아요. 한국 리서치인가? 맞아. 한국 리서치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17% 나왔으니 거기는 모닝 컨설트보다 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진짜 우리가 이게 묻고는 있지만 너무 어이없습니다. 어이없는 웃음이다. 그러면서 씁쓸합니다. 역대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역대 어느 정권이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보였습니까? 아니 지지율 이렇게 숫자 말고도 역대 어느 대통령이 왕창 이러고 나와요. 그거부터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윤석열 찍었던 분들이 아니 저보다도 더 막 그 손사래를 친다니까요. 정말 이제 그러니까 참 그분들 볼 때 참 답답스러운 게 또 누구 말 맞다나 누가 싼 똥인데 지금 그러고 있느냐. 좀 더럽긴 한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영부인들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역대 가장 최악의 영부인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사실 이순자 씨잖아요. 네. 근데 이순자 씨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김 박사는 너무나도 다양한 게 있죠. 지금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책이 바뀌어 예상이 집행대의 수익액으로 해서 돈이 막 새 그리고 무슨 뭐 공연을 하는데 본인이 기획한 것 같이 보여. 그 비행기에 또 그 전용기에 또 일반인도 태워 또 다 몰고 가서 또 해외 순방 간 다음에 다 그 몰고 다니면서 또 명품 쇼핑해 그것도 찍혀. 아니 그리고 명태균하고 또 무슨 카톡을 왜 이렇게 주고받아. 그리고 또 최재형 목사님하고는 그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넙죽받고.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 또 찍혀 가래 뱉어 막 진짜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으니까 외신에서 저는 이제 그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콜걸이었다가 르몽드에서 네. 콜걸이었다가 했던 것도 있었고 또 뭐죠?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대. 이제 패션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빨래 건조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빨래 건조대라는 표현이 또 패션을 추구한 패셔니스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나열하는 것만 정말 너무 부끄러울 많아요. 정도예요. 역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니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해외 역사에서도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제일 비슷한 사례가 필리핀 이멜다 정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하자면은 옛날에 네.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에바 페론. 뭐 그 정도인데 에바 페론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적어도 에바 페론이 매춘부 출신은 아니잖아요. 조심하세요. 나 오늘 보니까 저기 서울의 소리하고 촛불행동인가 무슨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촛불행동 압수수색 좀 있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들었었는데. 네. 촛불행동 사무실이 이제 그 약간 1층인데 층수는 지하예요. 근데 이제 1층인데 지하철 못 보여줘. 거기 압수수색했다고 막 저한테 막 많이 그래. 근데 매춘부라는 거는 언론에서 이렇게 외신에서 표현을 했다더라 정도로 빨리 정정을 해주세요. 큰일 나요. 압수수색 들어오면 안 돼. 에바 페론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바 페론이 매춘부로 표현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매춘부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나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아니 뭐 그러면은 그 김 박사는 매춘부로 표현됐다라고 또 검찰이 우기면서 압수수색 들어오지 않을까요? 하라 그래. 아니 하라 그래. 하지 마세요. 난 무서워. 이거 아니. 재판 너무 힘들어. 아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재판 끝나면 새로운 재판이 들어와요. 검찰에 들어가면 얘네들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은 거 재판 같아요. 하나 끝나면 새로운 재판 들어오고 이거 끝났구나 싶으면 또 새로운 재판 들어오고 지금 검찰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요. 내가 오죽했으면 지난번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니들 그딴 식으로 할 거냐고 따졌더니 네. 검사가 그걸 또 조서에 또 그대로 썼어. 니네 그딴 식으로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했다. 사태지. 진짜, 진짜 그래서 그거 쓰잖아요. 빼라고 내가 막 그랬어. 진짜 그렇게 막 해요. 지네들 네. 유리한 거는 다 넣고 우리가 불리할 거 다 넣고 지네들 유리한 건 빼고 막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19% 나오는 것도 어떤 분들은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중앙일보 쪽에서도 조사를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봤다 이게 지금 이게 금방 봤던 거 리얼미터가 아니고 뭐지 한국갤럽 네. 이게 중앙일보에서 한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이게 중앙일보에서 한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했고 그러면은 그 조사 내용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우리는 지금 19%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평가가 80%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안에 내용을 조금 보면 조금 더 웃긴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한 거는 무엇이냐? 질문 되게 좋죠. 가장 잘한 게 뭐예요? 가장 잘한 거, 글쎄, 가장 잘한 게 있나? 자, 이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느냐? 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예. 외교 활동을 가장 잘했다는 사람이 6%. 1위 먼저 봐주세요. 1위는 저렇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작은 거는 그냥 그 지지하는 10%대의 사람들이 해준 거고 아주 가장 밑에 회색으로 긴 거 있죠. 네. 그게 1위예요. 압도적으로. 저는 이게 기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타가 아니고 이거였군요. 그게 압도적인 1위고 그게 74%예요. 자, 74% 없다. 모름, 응답, 거절. 없다요, 없다. 없다. 잘한 거 없다. 외교활동 잘한, 그죠? 뭐다 6%, 2%, 1%니까 이건 사실은 없다. 이것도 그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응답 거절은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내가 윤석열을 찍었어. 질문을 하네? 화가 나고 끊어버린 거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해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없다. 잘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냐라는 아니 질문에. 우리가 지금 뭐 6%, 1% 읽으면 뭐해요. 저거 그냥 여론조사 그 1000명 정도 네. 돌린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1000명이 다 그 중에서 어르신이 몇 명만 저 얘기를 해도 되는 거니까 74%예요. 없다 모름이. 지금 보니까 그 다른 항목들 다 도합 합쳐서 10개 항목이 되는데 10개 항목에서 합친 게 지금 26%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아, 중앙일보에서 돌린 겁니다. 예, 중앙일보에서 돌렸을 때 이런 정도가 나왔고요. 중앙일보에서 의뢰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거는 무엇이냐? 가장 잘못하고 1위가 김건희 문제. 아, 김건희 문제가 네. 19%. 1위예요, 1위. 1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요. 주관식이었어요. 아, 주관식으로. 네. 뭐 1번 뭐, 2번 어. 뭐가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그냥 쭉 했을 때 가장 떠올랐던 것이 김건희 문제였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잘못했다도 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무능하다, 자질이 없다, 또 3%. 얼굴 너무 빨개졌다. 예, 전반적으로 잘못했다와 무능하다가 도합 8%가 나온 건데. 아니 진짜 그 잘못한 일 하면은 뭔가 그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비판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못했다, 그냥 무능하다, 이건 말 그대로 이 같은 말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잘못했다거나 얘는 자질이 없고 무능하다란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합치니까 8%. 야, 아유, 그다음에 웃기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 공천 개입. 야, 여기도 없다 모르겠다, 응답 거절 28%. 그냥 말도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김건희 문제만 보고 넘어갔는데 전반적으로 무능하다 자질없다 진짜 웃기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아유. 국민들이 정말 윤석열이라면 잘 보시는 이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도리도리 진짜 지금 정말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흔들 정도로 이렇게 요즘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참 그렇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 어, 여기서 보면은 아무래도 김건희가 제일 문제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국정 운영하고 김건희하고 솔직히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김건희를 찝을 정도죠 지금은.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김건희와 관련된 김건희의 역할에 대해서 직접 묻는 그런 문항이 네, 김 여사의 있더군요. 대통령 배우자 역할 수행 평가 문항이었어요. 대통령 배우자 역할 수행 평가. 자,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참, 네, 84%. 네, 84%가 부정적인 답변을 아이고. 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22%, 매우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62%, 매우 잘못하다가 더 많군요. 네. 압도적으로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이고, 그냥 좀 잘못하고 있다는 22%. 근데 지금 84%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우리가 10명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8명 반, 그러니까 한 명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했던 거고 8명 반이 그러니까 오로지 한 명만 뭐 잘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의 다 잘못하고 있다.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요. 실제 우리 실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한 명이 편을 못 들죠. 네, 한 명은 절대 한 명 가지고 편을 못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무도 편드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연령대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을 지금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10명이 모으면 거의 10명 다 그렇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또 분석은 지금은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내부 들어가 분석을 좀 보면은 그래도 좀 좋은 응답을 하셨던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그런 거고 네. 실제로 경제 활동하는 인구들 대부분은 그렇죠. 아무도 윤석열, 김건희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없다.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거의 반반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반을 찍었고 반은 민주당을 찍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입을 모아서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의미의 국민 통합이네요. 희한한 의미의 국민 통합이라고밖에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도 국민 통합이 되는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야, 참. 자, 그리고 전반기 대비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기대 앞으로 어떻게 잘할 거냐? 임기 전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보고 후반기에 이제 한 5일인가 오늘이 5일이고요. 한 10일인가 그때가 딱 정확히 반이잖아요. 그러면 반을 봤으니 나머지 반은 이거에 대비해서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까? 물어봤죠. 글쎄요. 네, 부정 답변이 69%. 와. 그 중에서도 매우 잘못할 것이 48%네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이네요. 거의 70% 가까이 지금 전반기 때 하는 거 보니까 후반기 때도 그냥 그렇겠다. 싹수가 노랗다? 노랗다. 그냥 이 정도인데 그 다른 분들은 그래도 김건희가 지금 가장 문제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것만 잘 정리를 해도 약간 바보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니까 지금은 지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만 좀 제대로 해도 지지율이 한 1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그런데 뭐 대통령실의 서열이 1위가 김건희가 아닌데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요. 네. 용산에서 부부 사이가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었대요. 뭔 일이야? 왜요? 뭔 일이야? 그러니까 정말 몸 바쳐서 지금 마누라 지켜주고 있잖아. 참. 지금 보면 조금 이따 한동훈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근히 자기가 그 김건희 대신해서 어떤 윤석열의 그 총참모장 역할을 네, 할 수 네.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이요? 네, 여전히 그 기대를 못 버리는 것 같아. 근데 기대를 못 버린다고요? 아직 못 버리는 게 맞아요. 그 친구는 혼자서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어떤 개체가 못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르면 죄송해요 말씀 중에 기대를 못 버린 것보다 저는 한동훈을 지금 꾸준히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배짱이 없는 거예요. 배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 배짱이 없는 거예요. 기대는 김건희나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오늘 김건희한테 활동 중단하라고 얘기했으면은 김건희나 윤석열은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요. 그렇죠. 아주 작은 걸로 너 같은 곳이 나한테 이래 약간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한동훈이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기대보다도 한동훈이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는 한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능력이 없는 거다. 그 이상은 못 할 거예요. 죽었다 네. 깨나도 그 이상은 못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은근히 김건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네,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이요? 기대. 그래도 저 사람이랑 함께한 세월고 내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아니 아니 그 여당 그런데, 대표가 어, 그 굴욕적임을 당하고도 그런 기대를 한다고요? 아니 원래 윤석열이요 자기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한테 원래 그렇게 막대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여당 대표가 부하 직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부장검사 사이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선배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내쫓던지 아니면은 이거 무슨 당을 새로 참상을 하든지 이거 아니, 폭파해서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죽게 냅둬요. 그러다가 끝나게. 심각하네. 예, 그 그런 정도까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글쎄 기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면 무슨 기대를 하겠어. 어? 국민들이 현명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에서 지금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고, 이거는 4일 동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목요일 날 윤석열과 명태균이 육성이 들어간 게 하루가 들어간 거예요. 여론조사예요. 만약에 이틀이나 3일 다 들어갔다면은 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슬슬 그 비슷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17%대가 뭐 떨어질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전망이 우세하긴 합디다. 두고 기대돼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안에 질문을 또 어떻게 했는지 만약에 조금 높게 나오면은 저희가 혹시라도 좀 높게 나온 게 있다면은 안에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분석하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묘하게 하면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기 애매해서 그냥 중간 정도 찍는 그렇죠. 질문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네. 여론을 조작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태균이처럼 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명태균은 진짜 그건 불법적으로 그냥 조작한 거고요. 이건 뭐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기술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렇죠. 그냥 없는 올려. 데이터를 4% 빼. 올려. 막 그거잖아요. 아 진짜 나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간도 크죠? 저 간도 크죠? 제가 이 얘기밖에 못 하겠네요, 진짜. 자, 그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죠? 네, 리얼미터는 그 이후에 나왔던 거고요. 차이는 한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이후에 나왔던 건데 22.4%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울경이 어떻게 나왔는지. 네, 보통 그 이게 리얼미터 조사를 하면은 조금 높게 나옵니다. 다른 데보다 네. 예, 좀 뭐 어떤 수치든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율도 리얼미터가 제일 높게 나오고 네. 윤석열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 뭐 그런 특징이 있긴 하던데 네, 표는 지금 제가 네. 저것만 준비했는데 부울경이 7.0%포인트가 빠졌어요. 부울경에서. 그러니까 7%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은 지난주에 뭐 24%, 올해 22%, 이번 주에 22%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부울경에서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 주 전에 24.6%에서 22.4%로 약 2.2%가 빠졌는데 이 2.2%가 사실은 부울경이더라. 네, 그러니까 7.0%가 빠진 거고, 그리고 70대 이상 분들이 6.1%포인트가 빠졌어요.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부울경의 70대 이상에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60대는 3.8%포인트가 빠졌어요. 어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50대, 40대 쭉쭉 나오기는 해요. 그 다음에 40대에서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10대에서 빠지긴 했는데, 그건 좀 숫자가 적고, 가장 큰 순위로 얘기하면은 70대에서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60대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7%포인트, 6.1%포인트, 그리고 그 60대에서는 3.8%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게 되게 이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는 가장 적게 빠졌고, 그러니까 부울경에서도 빠졌지만 전국에서 70대에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0대는 뭐 거의 빠질 만큼 빠졌어요. 8%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빠진 상태에서 빠진 거니까. 30대도 그렇죠.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사실 많이 빠졌어요. 네, 거기도 네. 더 빠지기 힘든 정도의 맞아요. 수준이에요. 빠질 때가 있다면 70대, 60대 요 정도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네. 합니다. 저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울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부울경이라는 건 울산 경남이잖아요. 네.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저 여론조사에서는 저건 리얼미터죠. 여론조사에서는 저기 그 대구 경북은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다. 대구 경북 연령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좀 올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주 24%에서 올해 22%로 떨어진 거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70대와 부울경, 70대, 60대 부울경에서 빠졌다. 그겁니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빠질 만큼 빠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부울경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거기서 빠지기가 특히 이제 70대, 60대에서 빠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씩 보면 부울경 같은 경우는 보면 완전히 이제는 그 지지세가 딱 굳어가지고 55대 45의 싸움이 네, 계속 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 네. 그렇게 싸움인데 거기인데 그런 곳에서 지금 빠르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네.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이 어떻게 6.1%나 빠집니까? 엄청 빠진 거죠. 70대 어르신들이 네, 빠질 것 같았어요. 확 왜? 빠지면 확 빠질 것 같았어. 왜냐면 우리나라 70대 그 연령대가 사실 가장 가부장적인 연령대예요. 아. 우리 역사상 가장 가부장적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5천년 역사상 가장 가부장적이었다 제가 평가를 하는데 왜냐 그 나이 때 사람들이 전후 세대, 직후 세대인데 항상 그러니까 전후 직후가 되면요 남성들의 값어치가 올라가요.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후 직후 세대라는 게 무슨 말이죠? 6.25 직후에. 아, 전쟁이 끝났을 때 남성들의 인구가 많이 줄어요. 따라서 새롭게 탄생한 남성인 거, 그러니까 아들을 되게 엄청나게 그 추앙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럼 그 어르신들도 김건희가 꼴보기 싫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 그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지금 내가 뽑은 윤석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그래서 먹기 화가 싫은 거지. 나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보니까 거군요. 아까도 우리 저 지지율 그 표를 보면은 그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 역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84%. 84%가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84% 어마어마합니다. 야 84%면은 진짜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은 다 노라고 대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아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서 야, 이런 여론조사 어마어마하죠, 나오기 진짜. 이런 여론조사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이렇게 평가가 지금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V 제로는 김건희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V0 진짜 대통령이 누군지 뭐 근데 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김건희를 볼 때마다 프랑스 루이 15세의 후궁이었던 네. 마담 뽕파두르 같다고. 아. 마담 뽕파두르 같아요. 마담 뽕파두르라고 한번 뒤져보세요. 정말 마담 뽕파두르? 뽕파두르라고요. 뽕파두르? 예. 아. 보면은 간혹가다가 이상한 말씀 잘하셔요. 마담 뽕파두르. 되게 되게 유식해 보이시네요. 마담 뽕파두르도 그렇고 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치자면은 장녹수 정도. 예,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글을 제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장녹수의 일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 실록 기록에 보면은 예쁘다라고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엄청 애교가 많고, 장육수가요? 예. 오. 그다음에 뭐냐면 저기 웃음으로 잘 사람을 상대방을 녹이는 그런 그 재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요. 뭐 주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나중에 주술하고도 관련이 있죠. 근데 오. 기본적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당시에 화장술에 좀 능했구나. 애교와 화장술을. 화장술과 주술.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천민 출신인데 천민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중인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워낙 그 집안이 몰락하면서 어렵게 사는 바람에 남편하고 결혼을 합니다만 네. 사실상 남편이 여럿이었다라고 해요. 장육수가요? 네. 그 시대에 남편이 여럿이었다고요? 남편을 갈아치웠다고요. 그 계속 갈아치웠다. 네. 능력가네요. 그러니까
기록에 남편이 여럿이다라고 표현한 거는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얘기죠. 재혼했던 이거 달리 말하자면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바꿔치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도 쌓았고 지위도 높여 나갔다. 그러고 있다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요. 네. 그 월산대군이라고 네. 성종의 친형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성종이 임금이 되면서 평생을 바보로 살았던 사람이 월산대군인데 월산대군의 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연산군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자기 큰아버지 집에 왔다가 네. 장녹수를 보고 퐁 빠져가지고 거기서 예, 후궁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왕의 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수를 하죠 거기서. 맞아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막 쓰면서 누구랑 닮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녹수하고 비교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담으로도 나누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장녹수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회자되는 인물이잖아요. 저는 김건희가 내 다음 후대에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돼서 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네. 기록이 돼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너무 천박합니다. 싫습니다. 그 자체가 기록도 그냥 삭제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기록에서 삭제됐으면 좋겠다 싶죠. 네. 예. 그런데 아마 영구히 기록에 남을 것 같습니다. 디플로맷인가요? 아 예. 진짜. 와 정말 오. 미국 외교 전문지예요. 디플로맷이. 네, 디플로맷인데 이렇게 썼어요. 김건희 리스크라고 아예 썼습니다. is ticking time bomb이라고. 시한폭탄이라고요. 네. 티킹 이게 째깍째깍 이런 의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가고 있다. 시한폭탄이라는 네. 거죠. For South Korea's President라고. 예. 한국 대통령의 시한폭탄이 김건희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와, 참 너무 정확하게 한다. 근데 거기 밑에 서브 제목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밑에 그 조그만한 제목 또 조그만한 것도 그거 말고요. 그 네. 아까 읽으셨던 거 밑에 작은 글씨들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윤석열이 윤 씨가 여기에선 윤 씨가 김건희에 대한 관련된 여러 그 이제 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사를 아예 네, 거부한다. Which Yoon refuses to investigate라고 여기 돼 있네요. 보이는구나. 예. 보이는구나 이쪽에. 네. 와, 참.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정말 죽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저거 여기 그 구글에서 저 제목 구글링 하면은 바로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저기 앞에 타이틀만 놓고 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 깜짝 놀라는 거가 있는 네. 거예요. Her past as a nightclub hostess. Her past니까 그녀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As a nightclub hostess. 그러니까 이런 나이트클럽 호스티스. 와, 이거 국제 외교 전문지예요. 거기에 나이트클럽 호스티스라고 썼습니다. 예. 르몽드에서 콜걸이라고 쓴 데 이어서 나이트클럽 호스티스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진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호스트로 일한 과거가 있다. 이러한 스캔들에는 과거에 이렇게 일한 과거 경력이 좋다. 있다.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읽으셨던 앞에도 보면은 그 석사 논문 표절도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도이치 자동차 주가 조작을 거액 이익을 혐의까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저 캡처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네. 나머지는 그냥 주가 조작 그리고 또 그 석사 논문 표절 이건데 갑자기 중간에 나이트클럽 호스트로서의 과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화나고 부끄러웠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데 우리나라 영부인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는 김건희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영부인이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나이트클럽 호스트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과거 중세 역사에서 제일 보면서 참 재밌다라고 하는 데가 프랑스 궁정이 보면 참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그 프랑스 궁정을 뒤집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마담 퐁파두르라든지 몇 사람 같은 경우에 저런 아주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게 늘 16세기, 15세기, 18세기까지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하면서 다들 300년, 400년이 지나도 이거 가지고 그 조롱거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300년, 4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21세기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이런 사람이었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 이 김건희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래요. 우리 왜 진짜 영조가 너무 싫어요. 네. 세초를 하라고 했는지 너무 싫어요. 안 진짜.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면 4초 다 걸어들여. 야, 빨아! 그래가지고 그 시냇물에 세검정에 가가지고 그 종이를 빨았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한지가 좀 특이하대요. 물에 빨면 빨아진대. 그럼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세초식을 다 했다고 할 정도잖아요. 옛날에 좋은 한지니까. 예,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저거 다 어떻게 물에서라도 빨아가지고 깨끗이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외신에 이렇게 딱 버젓이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 외신에다가는 이런 기사가 나와도 뭐 못하잖아요. 바꿔달라고도 못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이 기록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네, 이거 빨리 하야를 시키든지 탄핵을 시키든지 뭔가는 좀 임기 단축을 시키든지 네,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도 많이 나서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시민들의 이런 인식의 변화라고 할까요? 행동의 변화도 많이 요새는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시민들은 이제 이거는 과거에 그 12구 이태원 참사 윤석열이 그 희생자들 예. 그 건물 주인이에요. 이 이건 다른 김포에 건물. 있는, 네, 이거 네. 김포. 근데 그 건물 주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이 네.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 윤석열 정권이 그때 위로하는 뭔가를 이렇게 걸었던 현수막 네, 걸었던 그때 분이었어요. 보니까 근조 리본이랑 해가지고 크게 걸었었어요. 그 주인이 자기 다른 건물에다가 또 저렇게 해놓은 거죠. 야, 저기는 혹시 나라가 개판 끝장내자. 어떤 건물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건물주 저런 건물에 가서 사무실 열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살짝 들어요. 김포. 김포, 네, 좀 김포 멀구나. 예. 사우동이래요. 사우동. 네, 사우동에 있는 건물. 예. 네. 종종 저분께서는 저런 내용을 잘 올리시더라고요. 더 깜짝 예. 놀란 거는 그 전에 걸었던 건물은 또 다른 건물이었다라는 점에서 좀 깜짝 건물을 놀랐죠. 여러 채 가지고 계시군요. 건물주님이시네요. 아니 예. 그러니까요. 저렇게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재산이 있는 사람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저렇게 건물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한 것만 봐도 두 채인데 그것도 몇 층이에요? 1, 2, 3, 4, 5, 6층 건물, 5층 건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EGSGG라고 썼어요. EGSGG. 그거 저게 뭐예요? 뭔가 했더니 저 뭔지 몰라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뭐예요? 초성이네요. 뭐예요? G는 기억, S는 시옷, GG는 쌍기역. 개새끼? 네. 어머, 이 개새끼인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어머, 나라가 개판이다. 이 개새끼 끝장내자. 어머, 좀 진짜 뭐지? 그래서 이따가 물어봐야지. 지금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내 입으로 개새끼라고 했어. 네, 그런 비속어 진짜 입에 담기 싫은데. 자, 그리고요. 이 사진이 참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거 대구예요, 여기가. 야, 무려 대구에 이런 시민이 계십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입니다. 예, TK가 싸지는 똥, TK가 치우자.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구를 보면 누군가 저런 그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비 걸고 막 네, 그래요. 시비 걸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구에서조차도 저런 피켓은 누군가는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피켓을 들면은 진짜 돌 맞거든요. 진짜 대구는 무서워요. 예, 그런데- 멱살 잡히고 막 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시비를 안 건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건지 잘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구도 대구도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분도 오직하면 저럴까요? 자, 오죽했으면 저러시겠어요. 저분 아마 윤석열 찍었을 것 같아요. TK가 싸지른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치우자. 아, 뭐 저도 가끔 가다가 저 부산 쪽에 친구들한테 야, 그 경상도가 싸지른 똥은 경상도가 치워야 되지 않느냐고. 경상도시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주로 부산이니까 부산에서는 안 했다, 나는 안 찍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TK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네요. 네, 네. 대구에 시국회의라는 것도 있군요. 그것도 대구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도 되게 많은데 일부러 대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저렇게 시국회의 하잖아요. 사람들 이제 차도 이렇게 차단해가지고 경찰에 안내하에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엄청 막 뭐라고 하거든요. 또 대구 분들은 되게 예. 강력하게 대놓고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네. 손가락질하면 삿대질하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쳐다보는. 삐쭉삐쭉 이러는 맞아요, 사람인데. 맞아요. 대전은 분위기가 그런데 대구는 저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삿대질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워요, 그래요. 싸워. 예. 특히 할머니들 되게 무서워요.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무서워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남녀노소 가리지 네, 않고 맞아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험악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저기 민주당 지지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민주당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솔직히 목숨 장사도 걸고 안 돼요. 하고. 사업하신 예, 분들 장사가 안 돼요. 망해요. 그리고 뭐 직장 다니신 분 그 직장에서 잘릴 생각까지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할 정도로 하고 뭐 학원 선생님들이 주로 많대요. 학원 선생님들이 많은데 학원에 학생이 떨어진다는 둥, 뭐 맞아요. 학생들이 괜히 선생님한테 네. 시비를 건다는 네, 둥 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대요. 근데 맞아요. 요새는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답니다. 대구 시청자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상황이 어떠신지, 어떤 피해를 보셨는지. 예. 아유, 뭐 말도 마요. 저 부산 불교 방송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당시에 이명박 시대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명박이 거기 회의에 남사루 회의가 그때 경남 창녕에서 열렸는데 거기 와가지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니 어쩌면 이렇게 하길래 무슨 4대강 해가지고 4대강에 콘크리트 까는 놈이 무슨 지속 가능한 개발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이거 뭐 사람이 이중적인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인지 부조하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했었어요. 부산 불교 방송에서 항의 전화가 하루 종일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직원 그 당시 우리 선배 한 사람이 그 서무 보시는 직원이 보통 그런 거 서무에서 다 커트해 주잖아. 일부러 다 나한테로 전화를 넘기는 거야. 나 고생하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분위기 완전히 틀려요. 많이 틀려졌죠. 근데 지금 대구 분위기는 그때랑 똑같다. 더하면 더했지. 맞아요. 지금은 정말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네. 많이 70대에서 이게 빠진 것 봐봐요. 어르신들이 이제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뭐 정치적으로 대응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뭐 정책에 집중하겠다. 그런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였었더라?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기시다도 지지율 떨어지지 네. 않았느냐. 야, 비교할 게 없어서 기시다를 비교를 해. 맞아요. 기시다도 떨어지고 유럽 정상들도 20% 안 되는 사람들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뭐라고 했더라? 선수는 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예전에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져 20% 정도 초반 나왔을 때, 네. 20% 작년, 떨어졌을 때, 예. 그렇죠. 작년 예. 정도에 그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안 봐? 뭐 지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지는 표준어입니다. 네. 인칭대명사, 새로운 인칭대명사, 대통령실이 네. 만든 지가 표현을 한 거예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이번에도 전광판을 안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무슨 정치적으로 대응을 안 하겠다. 그러고서 아주 좀 비열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대통령실이 이렇게 여론조사 떨어진 거에 대해서 입장을 이달 하순에 밝힌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달 중순과 하순 15일과 25일 날
이재명 대표 예, 그 네. 선고가 있으니까 1심 선고 공판이잖아요. 그때 물타기를 한 다음에 맞아요.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다가 또 내일 모레 발표하겠대요. 그때 내일 모레는 6월 7일인가? 내일 모레는 그 여론조사 말고 내일 모레 이제 뭐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김건희 관련돼서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긴 한 건데 무슨 기자회견을 뭘 할지 그래도 열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딱히 나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만 안 지르면 다행이야. 근데 지르는 것도 우리로서 아니 나쁘지 않아요. 윤석열은 뭐 그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10원 한자 받은 거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자신감의 표현인 것처럼 오히려 결백함의 표현으로 보였는데 요새는 맞아요. 뻔뻔스러워 보일 거예요. 야, 저 새끼 저거는 저렇게 모든 것이 뻔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쟤는 원래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하는 놈이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네. 근데 표현이 참 그래요. 기시다도 13%, 유럽은 20%. 네, 유럽은 뭐 20%도 많아. 지금 19%니까 20% 많아 그랬잖아요. 예. 그래? 그럼 유럽이 그렇게 많다고? 그럼 우리가 매달 나오는 모닝 컨설트 한번 보자. 네. 이게 10월 달이 마지막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대가 기시다가 21%, 네. 그다음에 독일 총리가 슐츠 총리군요. 독일 네. 총리가 20%, 그다음에 체코 총리가 20%, 그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18%. 네. 그리고 전 세계 꼴찌는 윤석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석열이 이제 16% 남았어요. 16%.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다 볼까 하다가 이게 유럽 정상 14명이거든요. 네. 14명에서 마크롱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20%가 다 넘어요. 넘어요? 네.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있습니다. 저기 카나다 총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가 이제 터키까지 우리 유럽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캐나다도 유럽은 아니죠. 그렇죠. 캐나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네네. 오스트레일리아군요. 여기는 오스트리아 45% 나오지 않았나요? 29%.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스트리아 정도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세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너무 들이댔네요. 너무 들이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보시면은 네. 오스트리아 총리 정도가 29%가 네네. 되네요. 근데 29%를 20%대라고 말하기 또 조금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대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2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지. 다 30% 이상이었어요. 윤석열만 지독히 낮았습니다. 윤석열은 거의 하위권이었죠. 꼴등을 계속 꼴등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꼴등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꼴찌를 면하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기시다였죠. 기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 사람은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근데 저 양반은 네. 국민 안 봐. 좀 대통령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항상 저렇게 능청을 잘 떨어요. 능청과 억지를 잘 쓰는데 네. 뭐 괜찮지 않나요? 뭐 누구도 20% 안 되던데요? 그 전후 맥락과는 전혀 뜬금없이 네.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쏙 뽑아서 맥락 다 자르고 그러니까 비열한데 모자른 비열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맹한 비열함? 좀 이상해요. 목소리는 무겁고 중후한 사람이 정말로 그 등치값도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뭐 공익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급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맥락을 잘라먹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 뽑아내서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꾸준히 나빴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거는 정진석 실장이 모닝 컨설트 이제 전체적인 국가들 지도자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음 그래프는 그런 모닝 컨설트에서 지금까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인지도가 어느 정도냐, 긍정평가가 어느 정도냐. 긍정평가 이제 파란색이죠. 부정평가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부정평가. 꾸준히 올라가고 꾸준히 있습니다. 높았어요. 네. 계속 높습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율입니다. 예. 근데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속 밑바닥에 있으니까 마크롱 저도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재작년까지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40%가 넘는 지지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국가가 14개 국가 중에 마크롱이 이번에 좀 떨어진 거지. 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20% 네, 훌쩍 다 이상해요. 넘어요. 네. 네. 그리고 남의 나라 점수 나쁘다고 지 점수 나쁜 게 그게 저기 변명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는 팩트를 확인하라고 그냥 막 아무거나 뱉어서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이 아닌데 다 뱉었던 거고, 두 번째는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했던 그냥 발언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발언은 국민이 보는 게 아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고 있다. 이 생각만 오로지 했으면은 그렇죠. 그런 가정이면 저런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국민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학자들도 계속해서 점점 평가를 아주 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이에요. 여기 네. 정치학자들의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치학자들이 뭐 이게 경향 일면에 나온 거였는데 우선 10점 만점에 윤석열 국정 전반기 성적이 2.2점이에요. 10점 만점에 2.2점이면 우리 아이들이 100점 성적표에서 22점 맞은 거예요. 완전히 낙제점인 거죠. 22점. 그렇죠. 그런데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0점도 있다 그러더라고. 30명한테 의뢰를 했는데 맞아, 평균이 22점이고 0점 준 사람도 100점 만점에 22점, 0점도 예. 있다. 100점 만점에 0점이 있다예요. 야, 근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거. 이게 보면은 교수분들이 쭉쭉쭉 좀 언론에 노출된 분들만 봐도 우리가 경향신문이고 그런 뭐 속된 말로 좌파 교수들 불러다가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민주당하고 그 좌파랑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는 우파에 가까운 교수님들조차도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네, 완전 최저 점수를 다 줬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학자 중에 좌파가 30명씩이나 되면 참 좋겠어.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이 지경이 안 됐지. 이 지경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기 예.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정 방향을 잃었다가 전반적인 평가예요. 교수들이 나왔던 네. 얘기가. 그리고 되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대통령 자리를 지킨 거다. 웃기지 않아요? 윤석열이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게 유일하게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래요. 잘한 것은 못 찾겠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일반 시민들의 평가나 이 정치학자들의 평가나 큰 차이는 없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음을 돌리신 60, 70대 어르신들 평가나 저 교수들의 평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지지율 변화를 그때 뭐 지금 보면은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쭉쭉쭉 해서 지지율이 쭉쭉 이렇게 떨어질 때를 그래프로 한번 봤어요. 그때 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국정 전반기에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을 쭉쭉쭉쭉 맞춰봤는데 떨어질 때마다 재밌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김건희가 사고를 쳤더라. 53%였던 지지율이 47%까지 떨어질 때 봉화마을에 이상한 지인 한 분을 이렇게 약간 좀 풍채가 있으신 뭐 무용과 교수님이라고 그랬나요? 맞아요. 예, 네. 필라테스 교수님이랬네요. 예. 네. 그분을 모시고 갔죠. 빵 어쩌고 하면서 빵 사들고 어땠다는 동안 네. 그분이셨고 그 다음에 43%에서 32%로 그걸 수직 급락할 때는 해외 순방 나갈 때고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갔었잖아요. 네네. 그 가면서 엉뚱하게 민간인 이게 뭐 자생병원인가요? 자생병원 네, 자생병원 원장님 딸 데리고 갔다. 뭐 이원모인가요? 그 배우자라고 하면 야 정말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예. 네. 자,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쇼핑과 양평고속도로 사건 때 38에서 32까지 떨어졌네요. 네. 야. 뚝뚝 떨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조금 윤석열 지지율이 좀 나아지는 듯 했는데 양평고속도로 사건, 리투아니아의 그 명품 쇼핑하면서 또 한번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게
예, 디올백 사건. 디올백. 예, 그걸로 침뱉은. 36에서 가래침 뱉은 네. 영상이거든요. 36에서 29까지 떨어졌는데 그 뒤로 계속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19까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19% 찍는 거는 이제 명태균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이 뭐 잘하는 게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래서 이게 그 김건희의 업적이라고 지금 나왔더라고요. 김건희의 업적. 네. 그러니까 예. 업적은 업적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의 지지율을 빠르게 추락시킨 엄청난 업적이 있네요. 아, 근데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은 전혀 별 생각이 없나 봐요. 윤석열 뭐. 시정연설 이제 시정연설은 불참했죠. 다. 근데 안 시정연설은 나갔죠. 이미 불참한 거가 이게 더 지난 기사였는데 이미 예고가 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10월 초 정도부터 대통령실에서는 시정연설이 없는 거가 안 나갈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예고가 됐었고 지금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그거는 지금 지난 25일이에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견학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때 선글라스 끼고 막 만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굳이 가져왔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국회에 가서 내가 예산을 국정에 예산을 들고 잘 봐달라고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건 그냥, 만나기 싫고 저렇게 사관생들 오면은 막 이렇게 막 뽕 차가지고 선글을 끼고 야, 너는 일부러 재밌게 한 거야. 선글이라고 표현 안 해요. 선글라스 끼고 이런 자리만 가고 싶어하는 대통령이죠. 대통령 놀이만 좋아하는 사람. 누구 말 맞다나 가오 잡는 것만 한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막상 시정연설은 총리가 34페이지 분량을 가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이거를 뭐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네, 그냥 총리도 약간 미루고 싶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정연설을 어떻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시정연설이 지금 불참했던 것이 대통령이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1년 만이면은 결국에 박근혜 때거든요. 맞아요. 박근혜의 마지막 때 그 무렵에 그러니까 국회에 나가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안 나갔던 건데 결국 비슷한 상황이 또 맞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정부 예산안이 667조 한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 몰라라예요. 보통 내년은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국정 네.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국회의 가장 기본된 기능이에요. 네, 네. 원래 국회를 왜 만들었느냐? 세금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달라고 하려면은 예산을 짜서 세금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고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정말 기초 업무 중에 하나인데 아 진짜 가오나 잡으러 다니면서 국회를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회 시정연설을 안 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철없는 오빠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향해서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무식한, 철없는 우리 오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야당 국회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용기 없는 뭐 쫄보니, 철없는 뭐 영락 없이 철없는 오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JTBC 저 방송을 들어가서 보면은 있는 그대로 팩트를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냥 뭐 레거시 미디어의 방송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보다가 몇 개의 댓글이요?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제 수준에서는 제가 이렇게 잘 안 웃는 사람인데도 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자 댓글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노란색 부분이요. 국회가 잘못했네. 술상을 차려놓고 오라고 해야지. 네, 맞아요. 전 되게 빵 터졌거든요. 네.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자, 술상을 차려놓고 네. 오라고 해야지. 그러네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루켄 여기란 분이란 썼는데 덩치는 산만해서. 그러니까요. 그 정치는 산만해가지고 이 자, 정도 한 그다음에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왔어야지. 네, 네.
다 그거 말고도 무슨 쫄보라는 얘기도 더 있고 돌 맞고 간다며 왜 윤석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돌 맞으면서도 예, 가겠다라고 했는데 글쎄 돌 안 던질 텐데, 돌을 안 던질 텐데 가기 힘든 거죠. 무서우니까. 쫄보가 정답이네. 돌 맞고 간다며. 근데 이제 보통 뭐 아이고 정말 한심하다. 네. 민심을 알아야지. 이런 돌 걸로 맞고 얘기하죠. 간다더니 돌 맞아도 간다더니 돌 쳐맞고 뻗은 건가? 이게 JTBC 방송을 예. 보시면 댓글을 이렇게 재미있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시정 연설을 포기한 시정잡배. 예. 연설도 김건희한테 시키지 그러니 뭐라고 하셨고 요즘 출근은 제 시간에 하는지 궁금하네. 뭐 술상 봐놓고 불러야지. 네. 근데 시정연설도 안 하고 무슨 뭐 기자회견을 또 그전처럼 이제 짜고 하겠죠. 그냥 뭐 무작위로 그냥 어느 질문이라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기자회견하는 흉내를 낼 것 같은데 근데 이달 중순인가요? 또 에이펙 정상회의 뭐 G20 이거 간다고 하잖아요. 아주 그런 데는 되게 좋아라 다니는 것 같아요. 바람 쐬러 코에 바람 넣는다고 하죠. 콧바람 쐬면서 참 잘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한동훈이 제일 문제예요. 이 와중에 사실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은 한동훈이거든요. 근데 전혀 역할을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의 메시지는 두 개예요. 대통령 김건희는 그 활동을 중단하고 대통령 사과, 대국민 사과하라. 그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이 고작 저 얘기할 땐가? 그러니까 저 얘기는 사실 굳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참 배짱이 전혀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다시 윤석열의 최고 신복으로 돌아가 그 자리를 되찾고 싶은 그러니까 거야. 서두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아니 판을 깔아줬잖아요 지금. 그 판에서 놀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니까. 예, 그 판에서 놀 수. 아니 판이 깔렸잖아. 명태균이 판을 다 깔아놨어. 다 까고 막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그 공천에 개입했던 육성도 다 나왔어. 그렇잖아요. 네.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또 연락 받았던 그런 것도 다 그 명태균이 다 깠어요. 판이 이 정도로 나오고 까졌고 나왔고 그리고 지지율이 이 정도까지 70대도 부울경도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본인이 세게 나가지 본인이 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면 윤석열 죽으면 한동훈도 그게 죽습니다. 뭔지를 모른다니까. 여기서 한동훈이 세게 나갈 줄 아는 거는 뭐냐면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하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수사는 못 하잖아 지금 지가. 특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자기 딴에는 수사는 못 하는 거지. 자기 항상 수사를 뭐라 그러면 검사들은 칼에 비유하잖아요. 칼질이라 그러잖아요. 칼질. 칼질에 비유하는데 지가 윤석열한테 칼질할 수 있느냐? 못 하는 거지. 김건희는 칼질할 수 있어도 윤석열한테는 칼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칼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 하나 바꿔서 특검문 얘기 못 하고 점 하나 바꿔가지고 특감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은 저는 이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왜 저런 스탠스를 하는 거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본인이 바보짓을 한다. 지금 윤석열이 죽으면 본인이 부상할 것 같지만 같이 죽습니다. 당연히 같이 죽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샴 쌍둥이라고 둘이 같이 죽어요. 절대 한 사람만 살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본인이 쌍둥이 보고 살려면은 특검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검하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렇게 한겨레에서 저런 만평이나 나오지요. 점 하나 찍고 형수 주걱에 밥풀. 예, 특검보다 특감. 네. 예, 가슴에 뽕 넣었나요? 예. 그러네요. 예, 가슴에 뽕 넣은 걸 유독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재밌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 모양 빠집니다. 특검을 말 못하고 특감 무슨 홍길동입니까? 특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감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감찰관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뽑은 다음에 이거를 인사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특감은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찰 또는 수사까지는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의 사촌 이내 그리고 수석 이상급의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감찰을 하는 이제 특별 감찰관은 1명, 그리고 여기에 같이 이제 수사 감찰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명까지 붙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훈이 고작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골라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특감은 기소권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만 할 수 있고 네네. 결국에 기소는 누가 하냐면 또 검찰로 가야 돼요. 중앙지검으로 가야 돼요. 네. 이게 공수처로 넘어간다면 모르겠는데 공수처로 넘어가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에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 사건은 사실 참 특감은 하나만 안 납니다. 결국에 이거는 지금 안전핀 하나 더 넣어주겠다. 그냥 본인이 뭐 그런 할 거죠. 말이 특검은 좀 쫄리고 말을 못하고 할 말이 본인이 고작해야 그 새 가슴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특감 정도.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 속 거로 생각을 하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특감은 실질적으로 특감 1명, 특별감찰관 1명이 지금 뭐 임명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게 없죠. 전혀 없어요. 한동훈은 그냥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 좀 말하고 있는 것 뿐인데 한동훈이 살 길은 윤석열과 절대적으로 갈라서고 세게 나가는 거 그리고 특검을 하라고 계속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본인이 무슨 캐비넷이 있어서 쫄려서 말 못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절대로 한동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가 못 돼요. 예. 난 진짜 오늘 제가 한동훈 정도의 그런 자리에 있다면 야,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특검해라. 내가 정치적인 목숨을 걸고 한번 국민이 바라는 민심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한동훈은 끝까지 하는 게 고작해야 사과하라고요? 저는 사과하라도.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게 김건희 나와서 사과하고 대통령 나와서 사과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쳐넣으란 건데. 네. 그런데 고작해야 사과하래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아이고 애지간히 당신도 글렀습니다. 깜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있군요. 왜냐하면 여당 당대표 자리가 되게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요. 깜이 안 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의전 서열이 지금 몇인데? 몇이죠? 한 4위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 9위인가 되는 9위요? 거예요. 예. 오, 참나. 국가의전서열 이렇게 국가 이렇게 쭉쭉쭉 거기서 그 정도요. 되게 높네요. 그 정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은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은 없어. 쇼맨십을 있는 거예요. 쇼맨십도 좀 어설프긴 그러니까 하죠. 쇼맨십과 리더십을 착각하는 사람인데 쇼맨십도 정말 제대로 쇼맨십을 한다는 게 아니라 깐족거림의 쇼맨십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깐족거림의 쇼맨십. 너무 하수해요. 깐족거림이 너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뽕 넣을 수밖에 없는 뽕으로 깔창과 뽕으로 그 드러나는 그런 쇼맨십이다. 아니 근데 그 뚜껑과 깔창은 그냥 뭐 펌플렉스를 가리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뽕은 진짜 난 뽕은 놀랬어.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도 그런 게 뽕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뽕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업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딱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그런 수준인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어쩌다 뽕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 좋다. 깔창하고 뚜껑하고 뽕하고 다 좋아. 세게 나가란 말이야 한동훈. 그렇게 하면 당신 죽어. 답답하네 진짜로. 아유.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소위 말하는 친한계라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 도곡동 7인방인가 하는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치고 아니, 나가라고. 그리고 한동훈이 20명 국회의원 모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구실려야죠.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한동훈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였던 20명조차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음에 총선,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전혀 상관없어. 국회의원도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그래요. 내가 다음에 총선에 당선이 될까 말까, 내 지역 판세가 어떨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죽어든 하야든 뭔 상관이야. 상관없단 말이죠. 그래도 한동훈이 명분을 가지고 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모였던 20명조차도 한동훈이 어떻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이 안 되니까 내려오든지 한동훈도 아니면 세게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충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죽으라 그래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다 끝내. 안녕. 사요나라. 네, 김건희는 역사에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짜이짜이찌인인가 뭐 그런 빠이빠이 이렇게. 네. 참 기대하실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네. 특별하게 뭐 한동훈이 더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도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래도 드네요. 한동훈이 좀 조금 해줘야지 특검도 그냥 바로 가고 그러는데 그것 좀 아쉬운데 저는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 차지하려고 할 거 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차라리 홍준표가 갑자기 치고 나올지도 몰라 이러다. 아, 홍준표. 따끔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갑자기 전망이 밝아지네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소식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